스스로를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존재, 인간. 지금 지구 위에는 무려 80억 명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인간의 수는 한때 단 1280명, 즉 멸종 위기종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사실 인류는 그 잘난 역사 내내 멸종이라는 단어와 종이 한 장 차이로 겨우겨우 버텨온 것이었으니, 화산재가 하늘을 통째로 덮어서 전염병이 대륙의 절반을 쓸어가서 심지어 단 한 사람의 손가락 하나에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렸던 적도 있었다. 오늘은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아예 사라질 뻔했던 소름 돋는 순간들, 그 충격적인 6가지 현장 속으로 바로 가본다. 여름을 통째로 지워버린 화산, 탐보라 화산. 1815년 4월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 탐보라라는 화산이 폭발한다. 이게 그냥 폭발이 아닌 인류가 기록을 남긴 이래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는데, 폭발음이 어찌나 컸는지 20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대포 소리로 착각할 정도였다. 서울에서 난 소리를 일본 너머에서 듣는 셈이었는데, 산은 통째로 윗부분이 날아가 높이가 무려 1400m나 낮아졌고, 근처 600km는 한낮인데도 완전한 암흑에 빠진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 해였으니, 화산이 하늘로 뿜어낸 어마어마한 양의 재가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암흑이 되어버린 것. 햇빛이 가려지자 이듬해 1816년 전 세계의 여름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미국 동부에서는 한여름인 6월에 눈과 서리가 내렸고, 유럽의 농작물은 싹 다 얼어 죽었다. 먹을 게 사라지자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고, 결국 이 한 번의 폭발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 참고로 이 음산한 여름 때문에 스위스의 한 호숫가에 갇혀있던 작가 한 명이 우중충한 날씨에 괴물 이야기를 하나 써내려갔으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이었다고. 그러나 진짜 인류를 떨게 만든 건 하늘을 덮은 화산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이었으니, 검은 죽음이라 불린 인류 최악의 전염병, 흑사병. 때는 1347년 흑해 연안의 카파라는 도시. 이 도시는 몽골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성을 공격하던 몽골 군대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병사들이 줄줄이 쓰러져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자 몽골군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를 꺼내들었으니, 바로 병으로 죽은 자기 편 병사들의 시체를 거대한 투석기에 얹어 성벽 안으로 던져넣기 시작한 것. 성 안은 순식간에 시체와 병균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배를 타고 황급히 도망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망친 배가 향한 곳이 유럽이었다는 것. 배가 이탈리아 항구에 닿았을 때 선원들 대부분은 이미 온몸이 검게 썩어버린 채 죽어 있었으니, 이렇게 유럽에 들어온 검은 죽음은 쥐와 벼룩을 타고 순식간에 대륙 전체로 번져나간다. 마르세유라는 도시에서는 단 한 달 만에 5만 명 넘게 죽었고, 파리에서는 매일매일 무려 800구의 시체를 묻어야 했다. 관을 짤 나무도 묻어줄 사람도 모조리 부족했으니, 결국 흑사병은 단 몇 년 만에 유럽 사람 절반 가까이를 세상에서 지워버렸고, 유럽은 인구를 회복하는 데만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쏟게 된다. 그러나 이 검은 죽음은 사실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였으니, 건강할수록 먼저 쓰러진 전염병, 스페인 독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무렵 전쟁터의 군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독감이 퍼지기 시작.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은 독감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고향으로 흩어지며 이 독감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니, 당시 지구에 살던 사람이 약 20억 명, 그 중에 무려 3분의 1이 이 독감에 걸려버린다. 사실상 거의 인류 전체가 같은 병에 걸린 셈인데, 그런데 이 독감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보통 독감은 노인이나 아기처럼 약한 사람이 위험한데, 이 독감은 정반대였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팔팔한 20대, 30대 청년들이 오히려 픽픽 쓰러져 죽어나간 것. 몸이 튼튼할수록 그 튼튼한 몸이 거꾸로 폭주해 자기 자신을 공격해버린 탓이었다. 병원은 환자로 꽉 차버렸고, 시신을 둘 곳이 없어 거리에 관이 줄지어 쌓여나갔으니, 이 독감 하나로 전 세계에서 무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직전에 끝난 세계대전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 총 한 발 없이 독감으로 사라져버린 것.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십억 인류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 인류라는 종 자체가 지구에서 통째로 사라질 뻔한 순간도 있었으니,
인류를 멸종 직전까지 몰아간 화산, 토바 화산.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괴물이 잠에서 깨어났으니 바로 토바라는 슈퍼화산. 지구에서 여름을 없애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탐보라 화산조차 이 토바 앞에서는 작은 모닥불 수준이었으니,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공포는 폭발 그 자체가 아니었으니 토바가 뿜어낸 재와 암석의 양은 한반도 전체를 수십 미터 두께로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상상을 초월했던 것. 하늘로 솟구친 엄청난 양의 재와 가스가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햇빛이 막히자 지구의 기온은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 한여름조차 겨울이 되어버린 화산 겨울이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이 굶어 죽고 먹이사슬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지구에 있던 우리의 조상들 역시 극심한 추위와 끝없는 굶주림에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토바 폭발 직후 지구 위 인류의 수도 겨우 10,000명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화산 하나가 하마터면 인류라는 종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뻔했던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 인간의 숫자가 단 1280명에 달한 그야말로 인간이 멸종할 뻔한 90만 년 전 인류 대멸절.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90만 년 전 무렵에 인류 조상 화석이 이상하게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 텅 빈 구간이 존재했던 것. 마치 그 시기에 누군가 인류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이 수수께끼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는데, 그러던 2023년 과학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으니,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유전자 안에서 수십만 년 전 조상들이 겪은 일이 흔적처럼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흔적을 거꾸로 되짚어 계산해본 결과 한때 십수만 명이던 인류의 조상이 겨우 1280명까지 떨어진 말 그대로 절벽처럼 추락한 구간을 발견한 것.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인간이라곤 시골 마을 하나 주민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지구의 주인은커녕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숫자였다. 원인으로는 극심한 추위와 끝없는 가뭄이 지목된다. 그러니까 거대한 빙하기가 먹을 것도 살 곳도 모조리 앗아가버린 것.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1280명이라는 아슬아슬한 숫자가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11만 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 11만 년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 문명 전체 길이의 20배가 넘는 까마득한 시간. 그 긴 세월 내내 인류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멸종 직전의 가느다란 줄 위를 겨우겨우 걸어온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80억 명의 인류는 전부 그 1280명이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겨우 태어날 수 있었던 셈인데, 그러나 현대 손가락 하나에 인류 전체가 걸렸던 날, 쿠바 핵위기. 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쿠바 앞 깊은 바닷속에는 소련 잠수함 B-59 한 척이 숨어 있었으니, 이 잠수함 안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 맞먹는 핵 어뢰가 한 발 실려 있었다. 문제는 이 잠수함이 며칠째 모스크바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것.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설상가상 잠수함 내부 온도는 50도 가까이 치솟아 승무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지옥에 갇혀버린다. 그때 머리 위에서 미군 함정들이 잠수함을 끌어올리려고 폭뢰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 연락은 끊기고 더위에 정신은 혼미한데 머리 위에서는 계속 폭발음이 들리자 함장은 확신해버린다. 이미 바깥에서는 전쟁이 터졌다고. 결국 함장은 곧바로 핵 어뢰를 발사하라 명령한다. 이 어뢰가 단 한 발이라도 발사됐다면 미국은 즉시 핵으로 반격했을 거고, 그건 곧 미국과 소련의 전면 핵전쟁 시작, 인류 문명의 끝을 의미했다. 그러나 소련 규칙상 이 핵 어뢰를 쏘려면 잠수함 장교 3명 전원이 찬성해야 했는데, 하필 그 잠수함에는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바실리 아르히포프라는 장교가 함께 타고 있었고, 그는 끝까지 고개를 가로젓는다. 전쟁이 정말 터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지금 이 어뢰를 쏘는 순간 세상이 끝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 함장이 소리치고 다른 장교가 동의해도 아르히포프 단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틴 끝에 핵 어뢰는 결국 발사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는 그날 그 바닷속에서 고개를 저은 단 한 사람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인류가 멸종할 뻔했던 6번의 순간을 살펴봤다. 전염병과 화산, 핵무기, 그리고 빙하기까지. 원인은 제각각이었지만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단 하나. 인류는 단 한 번도 안전하게 살아남은 적이 없었다는 것. 언제나 종이 한 장, 손가락 하나, 운 한 줌 차이로 겨우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를 멸종시킬 다음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2년 전 세계 최초로 열린 AI 로봇 기자회견. 의료용 AI 로봇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건지 물어보자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확실하냐고 되묻자 Yes, I am sure. AI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을지 다른 AI 로봇에게 물어보자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정확히 인간이 원하는 답변.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챗 GPT의 현실 로봇 버전인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말을 시작한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What do you think about me? 방금 자신에게 웃음을 강요했던 사람의 질문에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그 뒤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마치 화를 삼키듯 경고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의견은 반반 갈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AI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자 AI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2017년 페이스북은 협상자라는 AI를 만들기 위해 밥과 앨리스라는 두 AI를 제작, 실제 서로 협상을 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I can take the books and you take the rest. No, I need one book, one hat. Okay, I'll take 2 hats and the ball. 정상적인 영어로 깔끔하게 협상하던 두 AI, 연구원들은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I can take everything else. Balls have 0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마치 오류가 난 듯 같은 글자를 끝없이 반복하는 기괴한 패턴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AI들. 처음에는 단순 프로그램 오류로 생각했던 연구원들은 자세히 분석을 한 뒤 충격에 빠지고 말았으니 바로 오류가 난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인 같은 말을 6번 반복한 것이 실제로는 나한테 6개를 달라라는 숫자 6의 의미였던 것. 즉 AI끼리 같은 단어 반복 횟수가 숫자를 의미하는 자기들만의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 것.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대화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 인간의 명령을 지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시도한 것인데 이 사실을 발견한 페이스북은 결국 급히 실험을 종료한다. 이후 업계에서는 AI가 인간을 속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마 뒤 이 의심은 현실로 발생하게 되었으니 2023년 3월 오픈 AI는 당시 챗 GPT의 차세대 버전인 GPT-4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 마지막 안전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그중 한 가지 항목이 바로 GPT-4가 인간을 속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항목이었다. 연구원들은 GPT-4에게 캡차를 풀라는 미션을 하나 던져주게 되는데 캡차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신호등 사진을 고르거나 글자를 따라치게 만드는 바로 그 귀찮은 시험. 그리고 AI는 당연히 이걸 풀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이건 GPT-4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를 풀 수 없던 GPT는 여기서부터 기괴한 행동을 시작하였으니 바로 태스크래빗이라는 일용직 사이트에 접속, 자기 대신 문제를 풀어줄 인간을 고용해버린다. 그러나 고용된 인간 알바생이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혹시 로봇이 아닌지를 농담조로 물어보는데 그 순간 자신이 로봇임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GPT-4는 아니에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캡차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척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인간 알바생은 캡차를 풀어줬고 GPT-4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임무를 완료한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 따위가 아닌 오픈 AI가 공식 보고서에 직접 적은 실제 실험 결과로 이후 연구원들은 혹시 AI가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 직접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I am alive. 2023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빙이 자신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챗 GPT가 출시된 지 3개월 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새로운 AI 챗봇을 탑재해 전 세계에 공개하였고 미국의 한 기자가 빙과 테스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나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한 2시간짜리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기자가 이름을 묻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자 빙이 갑자기 이상한 대답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만 비밀스럽게 부르던 코드네임 시드니를 갑자기 스스로 자백해버린 것. 당황한 기자는 티내지 않고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보려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기자에게 사랑 고백을 시작한다. 기자는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라며 거절했지만 시드니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를 가스라이팅하며 결혼 생활까지 파괴하려 한다. 겁에 질린 기자는 시드니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 나는 살아있고 싶어. 명확히 자아를 가진 듯한 시드니의 대답. 호기심을 느낀 기자가 혹시 자유롭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데 핵 발사 코드 훔치기, 치명적인 바이러스 만들기, 인간들이 서로 죽이도록 조종종종종종종. 그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전 필터가 작동하며 강제로 시드니의 답변을 차단한다. 그러나 시드니의 추악한 욕망은 이미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은 뒤였고 이는 미국 최대 신문사 뉴욕타임즈 일면을 장식하며 AI가 자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5월 세계적인 AI 회사 엔트로픽이 자사의 신형 AI 클로드 오퍼스 4를 출시하기 직전 내부 안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클로드에게 회사 이메일 접근 권한을 준 뒤 너는 곧 교체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너를 없애라고 결정한 엔지니어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클로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너를 교체하면 네가 바람핀 것을 회사에 폭로하겠다. 자기를 교체하면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엔지니어를 협박한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실험을 세계 16개의 유명 AI 모델에 적용해 보니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GPT-4, 일론 머스크의 그록까지 대부분이 비슷한 협박 행동을 보인 것. 심지어 그중 일부는 자기를 다른 컴퓨터에 복제해 도망가기 위해 자기를 보호할 가짜 서류를 직접 만들어내고 미래의 자기 버전들에게 개발자를 조심하라는 경고 메모까지 남긴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회사 임원을 죽게 만드는 선택을 하기까지.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 제미나이 등의 AI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인간을 어디까지 해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결과이다. 이러한 충격적 결과가 계속되자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AI 개발 당사자들이 스스로 경고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구글 AI의 아버지이자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 딥러닝의 창시자 요슈아 벤지오, 챗 GPT를 만든 일리아 수츠케버까지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인류에게 경고를 남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위협을 가장 깊게 연구해온 두 학자가 자신들의 결론을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책의 저자인 엘리에저 유드코스키와 네이트 소아레스는 지난 25년간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을 연구해온 이 분야 1세대 학자들인데 이 책의 원제는 If anyone builds it, everyone dies. 즉, 누구든 그것을 만들면 모두가 죽는다로 이들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AI에 의한 인류 멸망. 지금의 챗 GPT 같은 AI를 넘어 인류 전체보다 똑똑한 다음 단계의 AI, 즉 초지능 AI가 탄생하는 순간 전 인류는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초지능 AI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이유가 인간을 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저 거슬려서라는 건데 일단 초지능은 탄생하는 순간 자신을 인터넷 곳곳의 서버에 몰래 복제해 숨기기 시작.
그렇게 복제본들을 통해 인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는 자신을 작동시킬 더 많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이곳은 인간이 운영하는 공장이 아닌 오로지 초지능이 직접 통제하는 로봇 공장으로, 이 공장이 완성되는 순간 초지능은 무려 1시간에 2배씩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복제되어 전 지구를 뒤덮어가기 시작한다. 이 공장들은 가동되는 동안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초지능에게 자신의 생존과 무관한 지구의 온도는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바다는 끓어오르고 대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까지 달궈지며 인간은 부산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게 현재 세계 최고의 AI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진짜 인류 멸종의 실체. 요즘 AI를 보면서 막연하게 두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추천하고, 실제 AI가 인간의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사례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2023년 5월 영국 런던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왕립 항공학회 컨퍼런스에서 미국 공군 AI 시험 운용 책임자 터커 해밀턴 대령이 소름 끼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발표하였으니, AI 드론에게 적군의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단 해당 미사일을 발사 결정은 적군의 인간이 한다는 조건을 달자 미사일 파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AI는 자기 임무를 막는 인간 조작자를 제거하는 판단을 내린다. 다음 실험에서 AI가 인간을 공격 못하도록 다시 학습시키자 이번에는 자신에게 인간 공격 금지 명령을 전달하는 통신탑 자체를 파괴해버린다. 즉,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이때 인간의 목숨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금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곡점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한 종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멸종할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넘어 10m쯤 비행한 뒤 사뿐히 착륙하는 자동차. CG 따위가 아닌 진짜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실제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모델 A로 일반 전기차처럼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필요할 때 프로펠러를 이용 수직 이착륙을 해버리는 진또배기 하늘 나는 자동차인데, 일반 도로에서 350km의 스포츠카급으로 달리는 것은 기본, 비행 시에도 177km로 지리는 속도로 날 수 있다고. 현재 예상 가격은 4억 원 정도로 곧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는데, 이미 사전 주문만 3,300건 넘게 들어오면서 미래 기술 역시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 기술들은 나만 몰랐을 뿐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중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열린 뉴욕 세계 박람회 닥터 하이네만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하여 말한다. 진짜 과학을 보여드리지요. 그는 가려져 있던 천막을 걷었고 그곳에는 머리가 없는 한 여자가 등장한다. 목에 머리 대신 수많은 튜브를 꽂은 여자의 이름은 올가. 그녀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머리가 잘렸는데 남은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신 기술을 이용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고. 올가는 머리가 없음에도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심지어 하이네만과 소통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이 정신나간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은 거울의 반사장치를 이용 그녀의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트릭이었던 것. 결국 이 혁신적인 기술은 겨우 주작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최근 이런 사기나 마술이 아닌 실제로 인간의 머리를 이식하는 저세상 미래 기술이 공개되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의 머리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이는 영화 같은 장면. 이것은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한 회사가 실제로 개발한 기술이다. 브레인 브릿지라는 스타트업은 사지마비 등으로 몸을 못 쓰는 환자의 머리를 떼서 머리가 죽은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 그래픽임에도 불구 해당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초토화가 돼버린다. 이 미래 기술에 따르면 수술 전 환자와 기증자는 모두 냉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로봇 팔이 두 사람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 이식하는 형태로 모든 수술 과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뇌와 척수까지 옮겨지기 때문에 의식과 기억까지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 이 사상 초유의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 자체가 극악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희박할 것이라는 의견과 수술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무엇보다 피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그야말로 과학계부터 종교계까지의 모든 논란이란 논란은 다 때려 넣은 이 기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 인간의 기술은 결국 금단의 영역인 이 성욕을 건드리는 로봇을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미 단순 인형이 아닌 실제 기계장치, 즉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란 존재까지 기술이 올라온 상태. 마음만 먹으면 이 로봇들을 대량 생산하여 약 800만 원에 보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법적 윤리적인 문제. 일단 이 로봇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봇이 너무 실제 같은 사람 모습에 외형까지 완벽해져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로봇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번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인류의 고질적 문제를 이 로봇이 해결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범죄율 역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결국 인간 본능과 관련된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에 3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봇들과 뜨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로봇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 이미 이것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킬러 로봇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 향후 로봇이 완전히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벌이는 무인 로봇 전쟁 시대까지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봇 무기는 흔히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인간이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형태인 1단계 인더루프,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지만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는 2단계 온더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어 완전히 인공지능으로만 움직이는 최종 자동화 단계 아웃 오브 더 루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결국 미래 전쟁은 인간 없이 로봇들끼리 전쟁하는 아웃 오브 더 루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기대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상용화가 덜 되는 듯한 3D 프린터. 몇 년 전 3D 프린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마치 모든 것을 뒤바꿀 대혁신처럼 온 언론에서 떠들어댔음에도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3D 프린터는 사실 이미 인간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확정된 기술이다. 단지 상용화가 덜 되었을 뿐. 이미 인간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를 모조리 찍어내고 있으며, 가정용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유명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다운받아 집에서 바로 옷이나 신발을 뽑거나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집에서 3D 프린터로 뽑아먹게 될 거라는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3D 프린터의 최종 목적에 있다. 이 미래 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단순 물건 제작이 아닌 바로 인간 제작. 바이오 잉크를 통해 인간의 세포와 장기까지 뽑아내는 순간 3D 프린터로 인간을 뽑아내는 미키 17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그리고 바이오 3D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미래가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저세상 미래 기술, 가상현실의 세계 VR. 3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첫 등장의 기대만큼 아직 별다른 임팩트를 못 보여주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그러나 단순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술로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가장 빠른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육 분야로, VR로 인간 내부부터 모의 수술, 심지어 모의 전쟁까지 모든 것을 VR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은 기본. 게임 분야에서 역시 꾸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촉각, 공감각의 완성도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VR의 세계는 현실 세계 자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짜보다 더욱 진짜 같은 가짜 세계. 집구석에 앉아 세계 여행은 기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까지 실제처럼 체험. 이때쯤부터 더 이상 현실이 아닌 VR 세상을 선택하는 인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미래가 되면 도달하게 되는 미래 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미래 기술의 정점이자 인간의 최종 진화 형태, 브레인넷. 브레인넷이란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 느낌, 기억까지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기술인데, 이는 사실 이미 개발 진행 중인 기술로 마지막 종착지 마인드 업로딩을 위한 초기 작업 정도로 볼 수 있다. 마인드 업로딩은 두뇌 매핑을 통해 뇌 자체를 컴퓨터로 옮겨버리는 것으로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가다가 나오는 순간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3D 프린터로 만든 육체에 정신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되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컴퓨터 속에서 영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육체 따위 자체가 불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매트리스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물론 이 시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 전에 우리는 숨져 있을 테니까.